우리 사회 인권 현장을 구석구석 꼼꼼히 들여다보고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 새로 고침 코너입니다. 화요일마다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이미 유튜브에는 지금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편에는 박경석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대표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웬 도인이 이렇게 질문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드렸고요. 질문은 먼저 왜 나오셨는지는 뭐 이렇게 대략 우리 청취자분들은 짐작을 하실 테고 박래군 상임이사님께 지난 주말에 우리 대구 퀴어 문화축제 관련해서 한번 다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난 주말에 행사 자체, 즉 행사에 참여한 그 퀴어 문화축제에 참여한 참여자들과 경찰 간의 다툼은 없었는데 경찰과 대구시청 공무원들 간에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거든요. 굉장히 낯선 모습이었고 신기한 모습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이 어쨌든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정말 잘 안 돼 있구나. 네네. 뭐 전혀 모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고 하나는 이제 지난번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다수자 권리를 얘기하더라고요. 예, 다수자의 권리. 그 참 위험한 발언을 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집회 시위 자유 뭐 이렇게 할 때 집시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집회 신고를 할 때 도로 점령 허가도 따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억지 논리를 또 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참 집회 시위 전문가께서 도로 점용 허가를 따로 받고 집회 시위 하신 적 있으세요? 별로 그런 적 없는데요. 예. 처음 배웠습니다. 그런데 종로구청에서 그 대학로에서 도로를 점령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거 하던데요. 아니 그 법률가 출신이고 이제 그런데 이런 거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런 태도를 보였고 실제로 이제 대구시 공무원들을 데리고 나와서 경찰하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그게 뭐냐? 이제 기독교 쪽에 그런 쪽에 이제 사실은 내가 당신들 편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집시법상 그 홍준표 대구시장 쪽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 무슨 뭐 이렇게 천막 같은 걸 치고 거기서 물건을 판다든지 또는 뭐 배지나 이런 기념품을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은 도로 점용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인데요. 제가 아는 한 집회 시위에서 그런 도로 점용, 그러니까 서울 광장 같은 데는 거기는 운영 조례에 따라서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유지 같은 경우도 그래야 되고요. 근데 그런 건 처음 봤는데 이게 이제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리고 또 집회 신고를 할 때 이제 지금도 아직도 23가지 이거적으로 신고를 하거든요. 항목들을 뭐 일시부터 뭐 시간도 해야 되고 장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품목이나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따로 여기 한다는 건 제가 집회 시위 많이 해봤지만 참 처음 듣는 얘기. 예, 집회 시위 대한민국 선수들 두 분은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캠페인. 캠페인. 집회 시위. 예. 본론으로 들어가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입니다. 자. 요즘 전국 순회투쟁, 장애인 이동권 쟁취 전국 순회투쟁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활동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교통약자법에 따라서 21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9일부터 특별교통수단이라고 장애인 콜택시 이렇게 부르는 장콜. 짱콜 그러죠. 이것을 갖다 광역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경기도로, 충남에서 충북으로 뭐 이렇게. 그렇죠. 수도권은 전체, 인천, 서울, 하나로. 인천 이렇게 해서 광역으로 묶어서 이제 이동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그것이 불가능했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했는데 이제 시작이 되는 이때에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내놓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지자체가 또 책임져야 되는 목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광주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지역을 쫓아다니면서 지역이 책임져야 될 이러한 예산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광역 단위 안에서만 장애인 콜택시를 탈 수 있었다. 아니죠. 이제 행정구 내에 시군구인데 시군구에서 조금 벗어난 곳만 했지 광역 이동은 되지 않았어요. 불가능해요. 광역 이동. 광역과 광역 사이 아니면은 광역 전체. 광역 전체도 안 됐다. 그래서 이제 시외버스나 이런 것들이 한 대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제 저희가 지하철을 이렇게 탐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조금 더 개선되어졌는데 문제는 예산인 겁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을 이제 겨우 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턱없이 부족해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이 광주 저희가 간 곳은 부산시도 갔거든요. 네, 네. 부산시는 꼴찌예요. 거기 하태경 의원이 있는 지역구죠. 아, 예. 네네. 선진화 특별위원회. 그 얘기 할 겁니다. 그런 거는 안 하고 이런 거만 꼴찌인데는 꼴찌인데 그거는 이제 소유의 경일기예요. 그분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하태경 의원에게도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네. 지금 말씀드릴 소위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 위원장이 하태경 의원이고 전장현이 지난 10년간 서울시 보조금 약 1,400억 원을 받았다. 요 얘기 하나. 네. 그다음에 하나는 돈 받고 데모했다. 요 두 가지가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박경석 대표 말씀을 오늘 듣고 하태경 의원 반론 인터뷰 요청했는데 일정상 이유로 거절하셨어요. 이후에도 언제든지 반론 인터뷰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00억 원 서울시로부터 10년간 받으셨어요? 어디다 쓰신 겁니까? 어디다 쓴다고 이야기하면 예. 물론 이제 저희가 권리 투쟁을 해서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많이 설치했어요. 예, 그리고 예. 저상버스 도입도 했죠. 그런데 장애인들이 이용했죠. 뭐 그것을 네. 썼다 그러면 그것을 썼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전장현은 임의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법적으로도 국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예, 법적으로. 예. 예. 그리고 우리는 의도적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예. 단지 하태경 의원이 처음에는 전장현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예. 그다음에는 전장현과 전장현 소속 단체를 이야기했어요. 전장현은 그것 자체로서 단체가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예. 연합해 있는 연대라고 하죠. 연대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단체 회원을 받고 있는데 단체 회원당 예. 한 회비가 1만 원을 내면 단체 회부로 가입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시민사회 단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인권 단체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복지 전달 체계로 인정된 곳인데 네. 그곳에서는 보조금을 당연히 받죠. 예. 정부를 대신해서 일하는 거니까. 그렇죠. 정부 대신해서 일하는 거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구분을 하면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법률에 따라서 등록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14,000개 정도 단체가 네. 등록해 있고 그 14,000개 정도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는 거고 전장현은 등록된 단체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전장현에 함께하는 단체들 중에 일부는 국가가 하는 일을 대신해서 일하고 국가로부터 대신해서 일했으니까 돈 받은 거죠. 그렇죠. 그걸 전달 체계라고 합니다. 전달 체계. 그런데 사회복지 전달 거기에서는 체계라고 사업 계획서를 내서 법에 따라서 딱 보건복지부 지침에 딱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고 예산이 내려오는데요. 네. 그거를 가지고 전장현이 유용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냥 거물망을 만들어서 이렇게 댐태기 씌우고 있는 겁니다. 예, 전장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박내군요. 예. 시민사회단체들 지난번에 한번 짚기는 했는데 예, 예. 시민사회단체들 전체를 지금 전수조사 해가지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고보조금 뭐 잘못 쓴 것들 환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또 이제 예산을 지원을 줄이겠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있고 처음엔 5천억 그러다가 1조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여러 이제 많은 단체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뭐 잘못된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이른바 이제 그 좌파 단체들 그쪽에서 말하는 이제 좌파 단체들 같은 게 걸려야 되는데 그쪽에는 걸렸어요. 없어요. 없고 도리어 나는 저 우파 단체 저쪽에 우파 모르겠습니다. 단체들 어떻게 하는지 난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좌인지 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무슨 땡땡 이렇게 해서 비실명 예. 처리를 해서 왔는데 저는 그 땡땡 처리된 단체가 어딘지 짐작이 홈페이지 되는 있거든요. 아니 예. 홈페이지 가서 검색해 보면 나와요. 예. 검색해 보면 거기에 나온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 14,000개 단체들 명칭을 다 검색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왜 그걸 계속 익명으로 얘기하냐는 거죠. 그렇게 예. 조사를 했으면 예. 어디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 이제 뭐 자기들이 원하는 이제 말하는 대로 본인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게 투명한 관리가 되지 않겠어요? 뭐 근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자 10년간 서울시 보조금 1,400억 얘기는 아까 주셨고요. 네. 우리 박경석 대표님. 자 보조금 일부를 집회 참가자들 일당으로 지급했다. 지하철 시위 참가자들에게 보조금으로 수당을 줬다. 이거는 전장현 관계자 증언까지 있다라고 하태경 의원이 얘기를 했죠. 예, 그것을 전형적인 짜집기, 짜깁기, 그리고 예. 편집,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일단은 일당 동원이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맨날 그렇게 하니까 그 인식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선진화라고 하니 그렇게 보신다는 들었죠. 거죠. 예. 아니, 자체가 그러니까. 네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하면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네. 그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한 분들은 최중증 장애인들 노동시장에서도 배제해버린 예. 최저임금 적용도 헌법적 권리인데 그것 적용도 제외해버린 최중증 장애인들에게 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네. 유엔장애인 권리 협약을 홍보하라고 네. 캠페인하라고 2014년도에 공고했고 작년에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유엔장애인 권리 협약을 네. 홍보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들의 소중한 일자리에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전장현 관계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이렇게 편집한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들은 근로계약서를 다 쓰거든요. 네네. 유엔장애인 권리 협약을 홍보하고 그 캠페인 한다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예. 빵 공장에 가가지고 빵을 갖다 만들 때 근로계약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빵 만들러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빵 만드는데 힘들어서 힘들다고는 할 수 있죠. 예. 예. 그렇죠. 빵 안 만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캠페인을 하는 것들이 정당한 그들의 이 노동입니다. 그걸 갖다가 교묘하게 짜집게 하고 마치 동원시켰고 그걸 갖다가 국가 보조금으로 유용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또 특히 이제 의원님이 또 네. 집권 여당의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구 말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서 오늘은 또 같이 나와서 토론했으면 좋겠는데 또 나오지도 않고.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의혹들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겠다. 예. 라고 했고 전장현에서도 하태경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어요. 예, 예. 서로 사실상 뭐 이거는 뭐 고소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는 고소했습니다. 전장현에서는 고소를 했고 하태경 의원 발언과 수사의뢰. 관련해서는 그냥 수사 의뢰가 돼서 좀 경찰이 끝까지 좀 조사하고 예. 정말 제대로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흐지부지 하지 말고. 네네. 그래서 명백하게 하태경 의원은 전장현을 지금까지 장애인의 차별에 맞서서 싸워온 전장현에 대해서 명예훼손 한 겁니다. 거짓으로. 네.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저희는 잘 수사가 되어져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태경 의원님 반론 인터뷰 기다리겠습니다. 예. 명백하게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지금 박경석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하태경 의원님 반론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특별히 전장현 시위를 불법 폭력 집회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물론 뭐 요즘은 이제 시민사회단체 전반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맨 앞자리에 전장현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유가 뭘까요? 순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하거든요. 수능 잘하는데. 지하철 시위 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좀 하지 말라 그래서 하지 말아야 돼. 계속 하고 그런 건데 전장현이 여태까지 이제 만들어져서 이런 활동하던 이런 과정들에서 보면 이제 비폭력 불복종 시위 같은 것들을 계속 하거든요. 네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좀 이게 보장되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네. 뭐 수많은 사례들이 이제 있죠. 뭐 그래서 이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좀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의도대로 여기가 순응하지 않으니까 이제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네. 이게 이제 갈라치기 하고 혐오 정치하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이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게 아닌가. 그냥 제일 밑에 찍힌 거죠. 만약에 전장현이 계속적으로 찍힌 것 같아요. 네. 전장현이 그 저쪽에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런 정부 여당 쪽에서 얘기하는 대로 거기에서 이제 수용을 하고 지하철 시위를 뭐 중단하거나 뭐 내지는 뭐 이렇게 됐었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았을 텐데 근데 계속 이제 전장현은 이제 이게 법에도 있고 또 국가가 계획을 세워서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이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하기로 돼 있는 걸 또 예산을 배정안해서 안 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하라고 20년 넘게 이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미운털이 박힌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 박경석 대표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준다. 출퇴근 시간에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얘기가 계속. 여기에 22년 대해서 시민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22년이 됐고요. 예. 22년을 이렇게까지 함으로써 저희가 외쳤던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도 시민 여러분
이제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것이 네. 남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저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 헌법에서 명시된 권리조차도 네. 네. 이동의 자유. 자유 좋아하는 대통령의 속에서도 이 기본적인 이동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네. 저는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이 문제를 그냥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정말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가장 시민이 누리는 권리, 비장애인 시민이 누리는 권리를 장애인도 이동해야지만이 교육받을 수 있거든요. 네. 이동하고 교육받아야지 노동시장에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는 감옥 같은 시설이라고 당사자가 외치는 그 목소리를 네. 배제, 격리 그것을 감금의 방식으로 예. 하기보다 그것을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에서 예. 유엔장애인 권리위원회가 이렇게 공고하고 있는 내용을 좀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20년간 외친 목소리 알아봐 좀 귀 기울여 달라. 정부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그 법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법대로. 법대로 그 약속을 좀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네. 법에 따라서 하면은 이미 이제 작년까지 저상버스 30%가 달성이 됐어야 되고 네. 모든 지하철에는 엘리베이터가 들어섰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아직 안 되고 있다. 법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 전장현 박경석 대표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